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재고객 관리 자동화의 두 번째 영상으로 콜드 메일을 발송하는 것을 자동화하는 걸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난 영상에서는 다양한 입력 소스에서 잠재고객의 정보가 하나의 구글 시트로 자동으로 모이도록 정리하는 것을 자동화하는 걸 보여드렸었는데요. 그 잠재고객 리스트업 자동화가 궁금하신 분은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이 위 영상에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렇게 잠재 고객이 하나의 구글 시트에 리스트업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이 잠재 고객사에게 제한 메일을 보내는 거를 자동화해 보겠습니다. 이 잠재 고객 관리 시트를 일단 먼저 설명드리면은 여기에 이제 잠재 고객들의 정보가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나와 있고요. 여기 있는 정보는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설명하기 위해 가상의 정보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분들이 지금은 잠재 고객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제품을 팔아야 되는 고객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콜드메일을 보내고 미팅을 하고 그 고객사 내부에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성사되어서 딜 클로징해서 매출 찍는 것까지 이렇게 그 퍼널 B2B 세일즈의 과정을 이렇게 퍼널로 만들어 놨고요. 오늘은 이 첫 단계로서 콜드메일 단계를 선택을 하면 알아서 이 해당 잠재 고객에게 최초 제한 메일인 콜드메일이 발송되도록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전까지 그 자동화는 저는 주로 제피어라는 툴을 사용해가지고 보여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자동화 툴이 있지만 제피어가 가장 쉽기 때문에 제피어로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제피어와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인테그로맷이라는 툴을 통해서 자동화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피어와 인테그로맷의 다른 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는 제피어는 새로운 레코드가 생기는 거, 그러니까 즉 새로운 행이 생기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걸 이제 트리거로 해서 여러 가지 자동화 동작이 돌아가도록 자동화 동작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인테그로맷은 거기서 조금 더 그 자동화를 트리거하는 동작의 범위가 좀 더 넓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이제 기존에 있는 행에서 어떤 값을 수정하는 것만으로 그걸 트리거로 해서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행이 생기는 걸 기준으로 뭔가 자동화 동작을 하겠다 하면은 제피어를 사용해도 되고 인테그로맷을 사용해도 되고 뭘 사용해도 되지만 기존에 이제 행의 값은 존재하고 있고 거기서 어떤 값이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변경됐을 때 이후 동작을 자동화해라. 이런 식으로 자동화 설계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인테그로맷이 좀 더 적절한 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오늘은 이 기존의 잠재 고객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 잠재 고객사의 현재 퍼널이라는 요 G열의 정보를 콜드 메일을 바꿨을 때 이 고객사에게 자동으로 콜드 메일을 보낸 다음에 보냈다는 것을 이 H와 I열에 기록하는 것까지를 자동화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오늘 설명드린 인테그로맷의 화면인데요. 인테그로맷에서는 이제 자동화 동작을 만들려고 하면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만들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화면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구글 시트, 그러니까 잠재 고객 관리 구글 시트에서 정보값이 바뀌면 지메일로 메일을 보내라. 결국 이거를 자동화하는 거니까 이 두 가지 앱을 선택을 할게요. 이제 인테그로맷의 인터페이스는 제피어랑 좀 다르게 이렇게 순서도 형태로 전체 플로우가 이렇게 시각화될 수 있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동작들을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계속 이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 어떤 걸 해라.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쭉 동작을 이어갈 수 있고, 이걸 나중에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전체 플로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인테그로맷 UI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설명드리는 시나리오에 집중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은 일단 콜드메일 발송 자동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맨 처음에 있는 요 시계 붙어 있는 게 이제 트리거 동작, 그러니까 최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위에 뭘 해라, 이 트리거 동작을 지정하는 건데요. 오늘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 시트에서 어떤 것이 변경되면 이제 그걸 새로운 행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값이 변경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자동화 동작을 해라 하니까 이 watch change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watch rows가 이제 기존에 이제 제피어랑 했던 거랑 동일하게 새로운 행이 생기면은
그걸 트리거로 해서 이후 동작을 이어가라, 뭐 이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변경사항을 모니터링해서 변경사항이 있을 때 자동화하는 거니까 왓치 체인지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웹훅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놀라서 당황하시고 영상을 보시는 거를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웹훅이라는 거는 뭐 저도 개발자가 아니어서 아주 기술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어떤 변경사항이 있을 때 이 웹훅이라는 이 웹훅 URL 주소로 변경사항의 정보를 전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웹훅은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이 제목은 콜드메일 웹훅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한글로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면 이 URL로 정보가 이 구글 시트 정보가 바뀌었을 때 그 변경사항이 전달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잠재고객 관리 시트를 이제 아직 연결해 준 적이 없잖아요. 이 연결을 어떻게 하냐? 이거는 일단 이 웹훅 URL을 복사하고 내가 모니터링할 이 구글 시트에서 애드온이라는 것에서 인테그로맷으로 가면 됩니다. 처음에 이 애드온은 기본적으로 없는데요. 요 get add-ons 요걸 이용해가지고 인테그로맷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무료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열어보면 watch update 세팅, 그러니까 어떤 게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 웹훅 URL을 입력해라, 이렇게 나오죠. 아까 이제 그 복사해 놓은 웹훅 URL을 저장하면 됩니다. 뭐 퍼포머 펑션은 일단은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니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만 하면 이제 이 잠재고객 관리 시트에서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그 변경사항이 저 웹훅으로 저희 웹훅 URL로 전달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구글 시트에서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제 얘한테 웹훅 URL로 가서 이제 트리거가 된다. 그래서 이제 트리거 된 다음에 이제 Gmail을 이제 우리는 보낼 거고, 이제 샌더 이메일을 보내는 동작을 할 거다. 여기서 이제 이메일은 내 계정으로 이렇게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그 뒤에 이제 이메일 세팅을 하면 되는데, 그 전에 방금 이제 웹훅 URL로 지정한 이 왓치 체인지에서는 이 구글 시트에서 변경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다 리포트가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거는 이제 이 G열에 이 현재 퍼널이라는 열에서 값이 콜드 메일로 바뀐 경우에 한해서만 그 변경 값을 추적하면 되고, 그리고 최초 콜드 메일만 보내는 것을 일단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콜드 메일 차수나 콜드 메일 발송일 이 두 가지 열도 비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딱 이 콜드 메일이라고 G열엔 적혀 있고 HI열에는 정보가 비어 있는 경우에만 변경 사항을 추적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한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제한을 안 해주면 뭐 엉뚱하게 이런 데다가 이렇게 메모를 남겨도 이번 행에 변경사항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얘가 2번 고객과 관련된 자동화 이후 동작을 쭉쭉쭉쭉 진행해버려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딱 그 모니터링 해야 되는 범위를 지정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터링은 여기 그 이후 동작을 이어가는 요 중간에다가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최초 콜드 메일 때만 해라. 근데 그 컨디션은 뭐겠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뭐 쭈쭈쭈쭈 있는데 이건 일단 다 현재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이게 그 행의 값이 이제 로우 밸류라는 요 묶음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A열, B열, C열, D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A열의 정보가 이제 현재 퍼널 정보고, H열이 차수, I열이 발송, G열이 콜드 메일이고, H였나요? H 맞네요. H열은 값이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또 I열도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그 이후 동작을 해라, 이렇게 필터링을 걸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초 콜드 메일일 때만 G메일을 보내라, 이렇게 되는 거고, G메일을 보낼 때 누구한테 보내냐? 그러면 이제 요
변경사항 모니터링 하는 것 중에서 이메일 주소가 어딨죠? 여기 보면은 이메일 주소는 2열에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 2열에 보내라. 그리고 뭐 서브젝트는 최초 제안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컨텐츠는 HTML로 입력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복잡하게 뭐 HTML 태그까지 아셔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띄어쓰기를 그냥 BR 이렇게 쓴다. 그러니까 이거 엔터를 BR로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내지 않고 보낸 다음에 이게 몇 번째 콜드메일로 보냈고 그리고 그걸 언제 보냈다는 걸 기록을 하겠습니다. 왜 기록을 해주냐? 그러면 이 기록을 하는 이유는 이 최초의 콜드메일이라고 이렇게 남겨가지고 메일이 발송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뒤에다가 기록을 해주지 않고 이 값을 이렇게 넣는 거를 필터를 걸어놓지 않으면 이 콜드 메일이라고 G열에 적혀만 있으면 이 G열의 어떤 다른 정보, 뭐 이를테면은 메모가 뭐 이런 식으로 이 메모만 바뀌어도 또 콜드 메일이 발송이 됩니다. 왜냐면 G열이 콜드 메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HI열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콜드메일이 발송되는 걸 막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값을 업데이트 해줄 겁니다. 그래서 값을 업데이트 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럼 이제 내 그 로그인된 그 정보에서 저 문서를 찾으면 돼요. 이건 그냥 가나다 순으로 나와 있어서 그냥 찾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잠재고객 관리 시트 문서를 찾으면 어떤 행의 값을 수정해 줄 거냐, 몇 번째 행이냐, 이거는 여기서 보시면은 내가 변경사항을 모니터링 한 거 중에서 범위에서 이 row start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변경한 그 행의 행 번호인 거거든요. 아까는 이제 2번 행이었죠? row start를 이렇게 넣어놓고 여기서 뭘 변경해 줄 거냐. 저기 콜드메일 차수에 1차 콜드메일을 보냈고 여기다가 이제 날짜를 적어주면 되는데 이거에 대한 날짜는 여기 day and time에서 이제 now 이렇게 하면 현재 시간이 이제 다 찍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현재 시간을 다 남기고 싶진 않고 이거 중에서 이제 날짜만 남기고 싶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format date라는 함수를 가지고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걸 누르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바꾸고 싶은 걸 넣고 뒤에 형식을 넣으면은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여기서 이 변경해야 될 게 현재고 이걸 이제 어떤 포맷으로 바꿀 거냐. 그래서 뭐 YYY 2021년 뭐 MMDD 뭐 이런 식으로 남겨라. 이렇게 가이드대로 여기 이제 쌍따옴표 안 해도 되네요.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보내고 나서 그 열에다가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워크플로우를 이렇게 저장 버튼을 누르면 저장이 되고요. 요거를 이제 런을 누르면 돌릴 수 있어요. 이제 이걸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렇게 원을 돌려놓고 여기서 내가 이제 보내고자 하는 이 햄릿이라는 사람에게 콜드메일을 보내고 싶은 거라서 이렇게 값을 업데이트하면 이걸 이제 변경 트리거로 잡아서 이쪽에서 이제 돌아가는 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돌아갔죠? 이제 제 지메일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콜드메일이 잘 갔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제 지메일을 넣어놨어요. 네, 여기 보시면 아까 적어놓은 대로 이렇게 BR로 띄어쓰기 한 것까지 해서 이렇게 메일이 왔죠? 그리고 잠재고객 관리 시트에는 이렇게 보낸 게 1차로 업데이트 됐고 이제
2월 27일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잘 동작하는 게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요 스케줄링을 이제 이렇게 ON을 해놔야지 이 시나리오가 알아서 이제 자동으로 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ON이 됐으면 요 잠재고리 관리 시트에서 그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웹훅으로 정보가 전달되고 그 중에서 G열이 콜드메일이고 HI열이 비어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제 메일이 자동으로 발송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된 겁니다. 그럼 마지막 한 번 더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이 맥베스라고 되어 있는 어차피 이제 제 이메일로 나오게 돼 있죠. 요것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콜드메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면 이제 돌기 시작할 거예요. 한 5초만 정도만 기다리면 여기가 값이 업데이트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바로 업데이트 됐고요. 제 메일 가서 확인해 보면 네, 이렇게 새 메일이 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콜드메일, 최초 콜드메일을 보내는 것을 자동화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뭐 굳이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이 메일 메시지에서도 이 고객 정보, 이름이나 회사명을 입력해가지고 넣어줄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고, 이 인테그로맷은 이 자동화 동작 이후에도 원하는 동작이 있으면 계속 이렇게 붙여가지고 시나리오를 더 뭔가 풍부하게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그 인테그로맷을 활용해가지고 좀 더 편리하게 그 잠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